미국의 무역 관세, 이게 요즘 전 세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죠. 근데 이게 단순히 관세 올랐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.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숨겨진 전략들을 하나씩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. 미국의 관세를 팍 올렸어요. 그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물건 팔기 힘들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? 그런데 말이죠. 희한하게도 어떤 나라들은 오히려 미국에 더 많이, 훨씬 더 많이 팔고 있다는 겁니다. 아니,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바로 이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.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했던 대로이긴 해요.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, 무역 흑자가 관세 때문에 한 3% 정도 줄었거든요.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관세 정책이 먹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근데요, 바로 이 숫자 밑에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네,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. 모두가 똑같이 손해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, 말 그대로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핵심이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보입니다. 예상했던 대로 중국, 일본, 한국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줄었어요. 그쵸?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쪽입니다. 멕시코, 대만, 베트남, 이 세 나라는 오히려 흑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. 아니, 관세 장벽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? 이 세 나라한테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? 좋습니다. 지금부터 이 세 나라가 쓰고 있는 각기 다른 생존 전략,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거대한 관세의 파도를 이 나라들이 어떻게 넘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첫 번째 전략,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. 아주 직관적이죠. 미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문이 쾅 닫히니까 에이 그럼 다른 문으로 가면 되지 하고 방향을 확 틀어버린 거예요. 특히 높은 관세를 정통으로 맞은 나라들이 미국에서 본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뚫고 있습니다. 이 방향 전환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중국입니다. 보세요. 미국으로의 수출은 무려 25%나 곤두박질 쳤어요. 그런데 동시에 아세안이나 유럽연합으로는 수출이 각각 16%, 8%나 늘어난 거 보이시죠? 미국 시장에서 잃은 걸 다른 시장에서 기가 막히게 만회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방향전환의 힘이죠. 두 번째 전략은 우회로입니다. 이거 딱 비유하자면 명절에 꽉 막힌 고속도로를 피해 국도로 쏙 빠져나가는 꼼수랑 비슷해요. 관세가 낮은 나라를 한번 거쳐서 최종 목적지인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. 이거 전문 용어로 환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좀 논란이 많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아주 효과적인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자, 이 우회로 전략의 최대 수혜자 바로 베트남입니다. 정말 드라마틱해요. 미국의 관세 장벽이 버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얼마가 늘었는지 아세요? 무려 30%입니다. 30%. 주로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이나 옷 같은 것들이 이 성장을 이끌었죠.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. 바로 그 시기에 중국이 베트남으로 수출한 물량도 25%나 늘었다는 사실. 자, 이제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죠?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지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.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. 이 두 숫자가 바로 그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. 당연히 미국도 바보가 아니죠. 이런 움직임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. 이런 우회 수출을 잡겠다고 무려 40%짜리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넣었어요. 그런데 문제가 뭐냐? 아직 뭘 우회로 볼 건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공급망 전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 빠져버렸습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앞선 두 개랑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. 이건 전략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특별한 예외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주인공은 바로 대만입니다. 대만은 이 관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혀 다른 이유로 거대한 기술 혁명의 파도를 타고 훨훨 날아오르고 있습니다. 이 숫자 정작 믿기 힘드실 겁니다. 대만의 대미 수출 증가율
무려 55%입니다. 55%? 이건 그냥 늘었다 수준이 아니라 폭발했다고 봐야죠. 이 모든 기적의 배경에는 바로 인공지능, AI 혁명이 있습니다. 전 세계가 지금 AI 서버를 만들겠다고 난리잖아요.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대만으로 주문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. 이 AI 붐이 그냥 반짝하고 끝날 유행이 아니라는 걸 이 엔비디아의 예측이 보여줍니다. 현재 0.6조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 2030년에는 3조에서 4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건 상상하기도 힘든 규모죠. 대만의 성공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하지만 말이죠, 이렇게 수출로 잘 나가는 데에는 반드시 그늘이 있습니다.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. 이걸 저는 위험천만한 막교환이라고 부르고 싶네요. 이 달콤한 성공 뒤에 과연 어떤 대가가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일수록 외부 충격에 엄청나게 취약해요. 잘 나갈 땐 좋지만 뭔가 위기가 터지면 경제 전체가 그냥 휘청거리는 거죠. 대만, 한국,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.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처럼 내수 시장이 탄탄한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의 변동성,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전략들, 과연 언제까지 통할까요? 이 무역 전쟁의 판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곧 완전히 새로운 규칙들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. 앞으로 어떤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?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위험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첫째, 반도체 같은 특정 핵심 품목에 새로운 관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고요. 둘째, 그 우회로 전략에 대한 미국의 단속이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. 셋째, 아예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어서 물건 사려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잘 먹혔던 전략들도 다 소용없게 될 겁니다. 한마디로 모든 게 불확실한 안개 속입니다.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세계 무역의 룰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. 이 낡은 지도가 조각조각 찢어지고 있는 혼돈 속에서 과연 누가 미래의 무역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힘을 갖게 될까요? 이 질문은 비단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아주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.